소비를 밝혀줄 남자 바이킹입니다. 자, 오늘의 도입부는 평소랑 또 다른 모습이죠. 앞으로 좀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찍어보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 영상이 대부분 담백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의 포맷이지만 최대한 그 담백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또 변화를 줘야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친구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서 편집 같은 부분도 열심히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원래 되게 오랜만처럼 느껴지는 잘산템 시리즈를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잘산템 말고 못산템 시리즈도 따로 해서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잘산템들은 패션 쪽도 물론 있지만 다른 곳에서 더 큰 지출이 있기도 했고 그랬던 만큼 옷의 소비를 최대한 줄였었기에 그 잘산템과 못산템을 한데 묶어서 이건 잘 샀고 이건 못 샀다 이런 느낌으로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못 산 템들이 많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소개해드릴 못 산 템들도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산 템은 제 인스타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제가 기존의 핸드폰을 11%를 썼었거든요. 횟수로 거의 6년 만에 바꾸게 된 건데 근데 이거를 사면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충분히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기존의 11%도 고장이 났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폰은 사실 출시 일정이 대부분 몇 달 전에 가닥이 나와서 한 3, 4개월 전부터 이번에 나오면 바꿔야 되나?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사자, 바꿀 때가 됐다. 출시 당일에 이제 컴퓨터로 웨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9시 땡 치자마자 그냥 클릭 뭐 용량 선택 뭐 컬러 선택 해가지고 구매 해서 딱 끝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운이 되게 좋았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운 좋게 가장 빠른 1차 배송으로 9월 20일에 수령을 해서 지금까지 2주 좀 넘게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 바꾸길 잘했습니다. 진짜 바꿔보니까 와, 이 11%가 진짜 느렸던 거구나 라는 거를 일단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바꿔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 카메라 부분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보셨던 브이로그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영상들 모두 이 아이폰으로 찍었었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막 찍힌 걸 보면서 앞으로 라이트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찍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사용감도 되게 빨라져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액세서리들을 소비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게 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남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카드를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카드 지갑조차 안 들고 다니고 아예 없어요. 예전에 마르지엘라 카드 지갑을 들고 다녔었는데 잊어버린 이후로 사게 되지를 않았거든요. 추가로 안 사게 됐던 이유 중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전에 핸드폰을 쓰면서 썼던 케이스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케이스인데 이게 프라이탁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심지어 11%용이 아니라 12%용이라서 자세히 보시면 결착이 딱 맞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핸드폰이 놀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거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뒤에 있는 카드 케이스 때문입니다. 저는 카드를 하나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드 하나, 신분증 하나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핸드폰 하나만 이렇게 챙기고 나가도 대중교통 탈 때 이렇게 띡 찍는 이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케이스를 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컸거든요. 근데 프라이탁에서는 찾아보니 16%용은 따로 없었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번에는 투명에 깔끔한 걸로 사자 싶어가지고 프레임바이라는 브랜드의 투명 케이스인데 카드가 수납되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카드가 들어가는 투명 케이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가격 접근성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 카드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수납이 되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보시면 슬라이딩해서 꺼낼 때도 되게 적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밀리고, 근데 넣어놨을 때는 이렇게 흔들어도 생각보다 고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전에 핸드폰을 쓸 때도 느꼈지만 이 핸드폰 케이스라는 게 되게 적은 비용으로 새 폰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되게 가성비 좋은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케이스 말고도 또 다른 케이스를 살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도 카드가 수납되는 걸로요.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구매한 액세서리는 삼각대입니다. 얘는 브이로그를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후에 삼각대를 사야겠다 마음먹은 케이스인데, 구매 조건은 의외로 심플했습니다. 최대한 높게까지 올라가는 삼각대. 이 구매 조건의 이유는 삼각대를 세워두고 저 혼자 촬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앵글의 다양성을 위해서 최대한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삼각대를 구매를 했는데,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끝까지 올렸을 때 제 어깨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이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삼각대라 되게 만족하면서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삼각대 중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삼각대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잘 쓰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잘산템은 모자인데,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헬로 선라이즈라는 브랜드와 발란사가 콜라보한 제품인데, 제 브이로그에서도 잠깐 쓰고 등장했었던 모자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헬로 선라이즈 한남 매장이 오픈을 했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현장에서 구매를 해온 제품인데, 이런 플랫한 챙을 가진 패널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모자 소개를 하면서도 종종 소개를 했었는데, 이 패널캡은 제가 생각할 때 뇌이징의 영역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쓴 거 보면 이쁜데 내가 쓰면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이템인데, 현장에서 이 모자를 써보고 저는 그 뇌이징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쓴 거에 보시면 요런 느낌의 핏이거든요. 근데 이 핏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깊은 모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구부려주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핏이 괜찮아 보이고, 챙이 넓어서 그런지 괜히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발란사랑 콜라보한 제품이라 기존의 헬로 선라이즈 모자들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부분도 좋아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자는 유니폼 브릿지 볼캡인데, 이거는 제가 FW 장바구니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아이템이죠. 그때도 핏이 궁금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와 진짜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되게 주력으로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 인스타에서도 계속 쓰는 모습을 올렸었고 브이로그에서도 쓰고 등장을 했었죠. 얘는 앞서 소개했었던 요 헬로 선라이즈라는 브랜드의 모자보다는 일단 더 깊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울 볼캡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대가 모자치고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받아보니까 납득할 만한 퀄리티와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만듦새도 만듦새인데 챙 아래쪽에 다른 컬러의 원단을 덧대어서 제작한 것도 그렇고, 안감에 폴리 원단으로 마감을 했는데 되게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진 원단이라 썼을 때 굉장히 착용감도 편했고, 뒤쪽에 가죽 스트랩으로 마감한 부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핏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쓴 걸 한번 보시면 이게 챙도 넓어서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모자 소개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도 이야기했던 이 뒷볼륨, 저는 이 뒤에 스트랩을 한 칸 정도 남기고 조여서 썼는데, 그렇게 썼을 때 앞에서는 지금 이런 느낌이 나고 옆에서 봤을 때 이 뒷부분이 되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앞 실루엣과 옆 실루엣까지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워서 65,000원이라는 금액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비였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사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품절이 됐더라고요. 차콜 컬러는 아직 재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이비 컬러는 재입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시하고 계시다가 재입고가 된다면 구매하셔서 써보시면 저처럼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산 템은 아웃스탠딩이라는 브랜드의 M65 피시테일 파카입니다. 굉장히 꿀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저도 M65 파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번 FW 때 하나 장만해 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운 좋게 이렇게 아웃스탠딩의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아웃스탠딩이라는 브랜드는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링거티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도 사실 제 보여지는 이미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랜드라고 한다면 아웃스탠딩이나 브론슨 같은 브랜드들이 있겠죠? 라면서 언급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스타일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힘을 빼서 대중성 있게 전개하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피시테일 파카는 제가 얼마 전에 야경을 찍으러 가면서도 실제로 입고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원래는 이 영상을 정상에서 찍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러 온 날짜 기준으로 내일이 그 여의도 불꽃축제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미 대포 카메라 들고 막 텐트 깔고 야영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밑에 내려와서 찍고 있는데, 지금 날씨 기준으로 13도 정도의 날씨인데 원래는 이 내피를 안에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아직 덥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가지고 요거는 탈착을 하고 풀었을 때 요 정도 지금 핏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자켓 두께보다는 살짝 더 두께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두께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전체적인 기장감까지 보시면은 제가 지금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요 정도 품과 요 정도 기장감이 나오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야상 같은 경우에는 간절기부터 시작해서 내피까지 입으면은 이제 초겨울 정도까지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아서, 만약에 이런 야상 아우터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 들이시면은 여기저기 굉장히 잘 입으실 겁니다. 대충 나갈 때 코디에다가 그냥 이렇게 툭 들고 나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간절기 때는 요거 내피 없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겨울에는 내피를 끼는 상태로 잘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추로 탈착할 수 있는 내피의 두께감도 꽤나 괜찮아서 안에만 잘 받쳐 있는다면 겨울까지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피에 결착하는 부분이 그냥 몸체 부분만 결착하는 게 아니라 소매에서까지 결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다 결착된 상태로 입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팔 안의 내피 부분도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일체감이 느껴지는 착용감을 제공해주는 이 경험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M65 파카 같이 밀리터리 의류들을 복각하는 제품 같은 경우엔 복각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웃스탠딩의 M65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가진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되게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것 같다, 그 방향성에 맞춰서 복각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M65 같은 경우에는 모자, 내피, 외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모자의 디테일을 과감하게 제외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접근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 된 것 같고, 양쪽의 포켓 안감은 모포 느낌이 드는 소재로 마감하는 이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가져가려고 노력한 그런 방향성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65 시리즈가 없으신 분들이나 혹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첫 경험의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꾸준하게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못 산 템입니다. 못 산 템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원래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미 반팔이라 시기를 지났기도 해서 굳이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하나는 웨스턴 셔츠입니다. 발킹님이 웨스턴 셔츠를 못 산 템으로 소개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FW 장바구니에서도 토니웩의 웨스턴 셔츠를 구매하려고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도 드렸었으니까, 토니웩 제품을 안 사고 제가 빈티지 샵에 갔다가 이 랭글러라는 브랜드의 웨스턴 셔츠를 샀는데 한 3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괜찮은데? 하고 사왔는데 막상 또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 베이스 컬러가 이런 컬러에 약간 좀 군데군데 물 빠진 것 같은 워싱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워싱 없이 되게 플랫한 컬러감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집에 와서 보니까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입어가지고 못 산 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입을 것 같긴 해 이거는. 또 바로 이어서 못 산 템도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거는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브랜드의 치노 팬츠인데, 그러니까 랭글러 셔츠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구매를 했던 아이템인데 이거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입었어요. 가격은 5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고, 사실 핏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컬러감도 이게 네이비인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이 빠져서 약간 보랏빛 정도로 색이 빠진 듯한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매력적이었는데 이후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랭글런 셔츠도 그렇고 치노 팬츠도 그렇고 둘 다 빈티지 샵에서 샀다는 거. 빈티지 샵에서 잘 사면 진짜 가격대가 괜찮은 아이템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잘 구매를 해서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쉽게 사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충분한 시간을 고민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가격 괜찮은데?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볍게 구매를 하게 된 만큼 애착이 잘 안 가는 게 아닐까라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 앞으로 빈티지를 안 사야겠다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빈티지 샵 같은 데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현장에서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옷장 상황과 나의 옷 입는 패턴 같은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구매하시면은 더 좋은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건 잘 샀고 이건 못 샀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썰미 좋은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영상 느낌이 되게 달라졌다 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잘 산 템 안에서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의 카메라보다 퀄리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라는 욕심은 꾸준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몇 달을 고민하다가 중고로 키워드 알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매일매일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사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새 제품을 되게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세일이 떴었어 가지고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로 최근에 사진도 많이 찍어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만족도가 정말 너무 높아서 갚아 나가야 할 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바꾸고 나니까 이런 것도 찍어보고 싶다 저런 것도 찍어보고 싶다 하면서 창작에 대한 욕구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맞아 나는 창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준 그런 아이템이라 가격은 비싸지만 이건 앞으로의 나에게도 되게 좋은 소비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잘 산 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친구와 함께 되게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편집도 그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해볼 테니 느리더라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맘 먹고 카메라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구독 한 번씩